이번 전시 타이틀은 감각정원, 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라는 제목입니다. 전시 타이틀 감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때 관람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오감, 그 청각이라든가 시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관람객과 그리고 작가와의 그 공감각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멋진 공간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의 전체적인 공간 컨셉이 빛의 숲이에요. 빛의 이미지를 사람들은 낮에만 보고 밤에는 그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만남을 겪게 되는데, 사실 이 아시아문화의 전당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처음에 맡았을 때부터 이 장소는 너무 많은 시간성에 많은 그런 그 스토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의 슬픈 힘든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차였고요. 감각정원이라고 하는 이제 전시 전체의 주제를 받았을 때, 그 감각정원 안에서 나는 밤에 하는 전시잖아요, 저희 전시가. 그래서 이제 밤이 되고 밤에 빛의 역할을 맡는 달이 이렇게 차올라가서 뜨면 축제가 시작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이 넓은 영역에 주위와 어우러지는 스팟들을 마치 새가 둥지를 틀듯이 마련을 하고, 거기에 작품들이 자신들을 서식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작품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작품을 보러 오시면은 분명히 작품이 상당히 이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위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일단 이 작업은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방문했던 그 전시 공간 전체로부터 시작한 작업이고요. 되게 희한하게 긴 화면비가 있는 스크린 공간을 제안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그 스크린 공간이 이 전체 공간의 일부였으면 좋겠다, 혹은 전체 작업 범위의 일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시 공간에 어떤 풍경을 끌어올까, 뭐 이제 빌려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그 광주천을 가져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거대한 그 화면비의 스크린을 보면 누구나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 그 공간을 가서 봤을 때 그 공간의 구조가 이제 마치 그런 계곡 같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와 어떤 그런 생명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어울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간에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 생각이었고, 일단은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는 게 야외에서 이제 밤에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떤 커다란 화면과 자기 몸을 이제 신체를 움직이면서 경험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조금 어떤 그런 몰입적인 어떤 형태를 좀 요구하는 작품의 어떤 흐름 자체를, 디자인을 단순히 한 공간에서 보는 것보단 좀 더 움직이면서, 관객에게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작품을 좀 경험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작품 안에 뭐 첫 번째 그 씬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방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관객이 이제 밑에서 마치 이제 걸어 올라가면 그 걸어 올라가는 속도에 맞게 지형이 생겨나거든요, 밑에서. 그런 어떤 디자인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사람이 경험하는 시점, 그 다음에 속도, 물이 이제 흘러내려와서 내려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마치 실제로 있는 어떤 것처럼 조금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디자인을 했고요. 야외에서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품을 좀 경험하면 좀 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이 공간 자체가 되게 마냥 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가 가장 고민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흘러가는 말이라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형태가 그냥 사각이거나 뭐 짧은 직사각형 정도라면은 흐르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도 경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를 따라서 그 그래픽들을 따라서 가도 되고 사실은 시들은 5편이가 계속 등장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고 사실 제가 이 그래픽을 준비하면서 그 자연적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도 원색을 많이 사용하지만 원색에 좀 그 주변에 아주 다양한 색깔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 다양한 색들은 사실 존재하는 그리고 변화하는 모든 계절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마 관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이 100m가 넘는 그 내려막길, 길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위에 프로젝터가 20대가 넘는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그 바닥 플로어를 보면서 그렇게 내려막길로 이렇게 흐름을 추면서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보여주는 제 작품에 있어서 영상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바다에 보면은 해수욕장과 그 바다와의 그 경계선 그런 이제 포말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실제 그 해변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내려막길을 내려가면서 그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그 숲속에 있는 모습은 벽면에 이제 투사가 되겠지만 바닥에는 그러한 이제 흙과 물과 그다음에 잡초들, 풀들이 이제 그런 숲속에서 그런 자연 풍경에서 보고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삭막하잖아요. 그 콘크리트 그 벽돌 그 바닥을 그냥 걷기만 하면은 정말 이 삭막한 공간에 아름다운 컬러풀한 이제 색채가 들어가 있는 영상들이 투사된 그런 파사드를 본다면은 정말 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감각 정원. 물론 미각이 이제 빠져 있지만 감각 정원. 우리가 이제 후각, 청각, 시각, 촉각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이제 그런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는 야외에서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좀 더 각 분야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화이트 큐브에서 하는 전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비슷한 루틴을 따라서 전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야외 전시는 많은 조건들이 변수가 너무 많고 전시를 보시러 오시는 관람객들에게도 이것은 생경한 조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는 제 글이 야외 공간에서 이렇게 좀 노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노출이 좀 아름답게 노출되면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야외 글을 노출시키는 일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전문적인 그리고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하는 전시에 그분 중에 또 공교롭게도 또 저와 함께 저 이제 학교 후배기도 한 용세라 작가님이 그렇게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서 더 반가웠고 그리고 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런 자리와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함께 한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누군가 맡아서 자신의 작업이기까지 한 그런 완성물로 낸다는 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일단 너무 반가웠죠. 화성욱 작가님의 시가 5편이 들어가는데요. 그 5편은 화성욱 시 분께서 골라주셨고 보통 이제는 독자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현실적이고
왠지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쓸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시로 굉장히 잘 풀어내서 이제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격한 공감을 사는 그런 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어떻게 저의 그래픽과 잘 맞춰서 표현할지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선 제가 제 작업 제목이 이제 흘러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 문구들이 물론 흘러가고 그 시 문구들을 흘러가는 말이라고 부른 데에는 시가 실제로 이 벽면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냥 시각적인 걸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요즘에 참 뭐 코로나도 있지만 좀 각자 다 힘든 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시를 읽었을 때 물론 되게 느끼고 보고 느끼고 이제 감흥을 받고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이제 청각 장애인의 음악 감상법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침대 매트리스 밑에 핸드폰 스피커를 대고 그 소리를 올린 다음에 그 침대 매트리스에 몸을 맞대고 음악을 감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과연 저 사람이 들은 음악이랑 내가 들은 음악은 저 사람이 느낀 음악이랑 내가 들은 음악은 같은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 갔어요. 되게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호기심이 생기고 이렇게 만지고 싶은 그런 촉각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으로서 물질을 확인하고 근데 이제 그런 본능에서 비롯돼서 음악을 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 네,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 역시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음악을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화되면서 작업의 이제 의도가 되었고요. 소방도로를 산책을 하시거나 나무 계단을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그 안에서 마치 내가 새로운 그 우주 속에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밤의 이야기들을 펼칠 테니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육체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메랄드 빛의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해주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또 미래형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설레이지만 정말 미래는 우리는 밝은 거야, 근사한 거야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풍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에메랄드 빛에서 사람들이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풍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공간에 이제 무엇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떠올린 것은 차경이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차경은 아시아에서 주로 전통적으로 그 자연경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저 멀리 먼 곳에 있는 풍경을 내 담벼락 안으로 간접적으로 끌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감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런 차경의 개념을 좀 이곳으로 끌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 제목도 감각정원이라고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런 차경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제 광주천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실제 광주천을 걸으면서 그 발원지 무등산 발원지로부터 영산강 합류 지점까지 계속 걸으면서 그 광주천의 풍경을 어쨌든 이곳으로 빌려오는 가져오는 그런 이제 작업이 중심이 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이 전시 공간 자체에 있는 어떤 조경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경 디자이너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기회에 이 주위에 무심하게 늘 이곳에 있었던 그런 조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고 그 제가 느꼈던 어떤 이 ACC 조경만의 어떤 특별함 같은 것들을 좀 감각적으로 느껴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그 또 길이잖아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글과 함께 사람이 걸어갈 수 있고 글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건 같이 걷고 같이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참 반가웠던 거고, 그리고 그 작품을 누군가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옆에 서서 또 때로는 앉아서 또 걸어가면서 그 함께 그 자리할 수 있다는. 왜냐면 글이라는 게 좀 읽으면 끝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읽고 뭐 캡처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글 옆에 서본다는 건 사실 쉬운 그런 경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글 옆에 사람들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사실 저에겐 너무 소중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아주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죠. 네. 빛의 숲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치유하는 그런 그 장소의 의미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빛은 그런 치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억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그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는 그 컬러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그런 느낌을 또 다르게 주잖아요. 건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어떻게 보면 무생물의 그런 무생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시간이 들어가고 특히 사람이 들어가면 그 대상은 또 다른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하죠. 그런데 밤이 내리면 빛이 없어지므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또 다른 무생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숲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갖고 있는 힘을 무생물의 대상에 연결을 시켜서 또 다른 생명의 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쿨링타워였어요. 이 쿨링타워라는 그 대상 건축물의 기능은 사실 뭐 건축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렵지만 기능적인 타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런 그 에너지의 흐름들을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깥으로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상물이었죠. 그 숨을 좀 쉬게 네.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산책을 하다가 선생님 네. 작품을 딱 발견했을 때 네. 관람객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 거라고 추정을 하세요? 그냥 사람한테도 기운이 있잖아요. 차가운 느낌에는 왠지 가깝게 가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고, 따뜻한 거에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있듯이 제 작업에 그냥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야외에서 편안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렵지 않아 보고 싶다. 예, 그냥 동화책 읽어가듯이 편안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작업도 막 화려해가지고 누군가를 끌어당겨갖고 이쪽으로 와서 내 거 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쑥 무릉덩이처럼 파여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제 의도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비누 브릭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원래는 뭐 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풍화되는 것이라는 게, 우리가 풍화되는 걸 다 알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목격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비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3, 4개월을 외부에 있었을 때 이것이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저 표면에 거의 쓰여져서 지금 저것을 보는 그 사람들과 3, 4개월 후에 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유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로서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라고 보여지면 맞을 것 같아요. 제 작업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구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매우 영구적이고 우리가 보존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유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단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거나 어떤 그런 굉장히 극과 극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작업들이 어떤 뭐 빛과 이런 향기와 또 실질적으로는 매우 물질적인 어떤 그 물질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굉장히 만져지지 않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작품을 하는 태도 자체가 제가 그거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 작품이 스스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태도로서의 어떤 그 자세로서 지금 이런 풍화 프로젝트는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또 강조했던 게 좀 색감이거든요. 프로젝션 돼서 이제 반사되는 그런 빛을 사람들이 보는데 이제 그게 야외에서 봤을 때 사람들한테 어떤 좀 이렇게 어떤 자극, 시각적인 자극. 그래서 색감도 이제 제가 원래 쓰던 색감보다 더 진하게, 더 밝게, 더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이제 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눈에 어떤 그런 자극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현실에서 보던 어떤 이런 어떤 무채색의 다운된 어떤 그런 감각을 느끼다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감각들. 자기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들어온 느낌, 뭔가 그런 컬러풀한 어떤 그런 세상 안에 들어온 느낌을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팬데믹 시대에 거듭나면서 좀 더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건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좀 많이 하락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상승하고 있는 우리 비대면 비대면 회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자연도 우리 가상 공간에 한번 관람객들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이기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셔도 일단 내 얘기가 참 먼저 중요했었는데 이번 전시는 조금 저한테 다르게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시를 제안을 받고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사실은 그 미술관이라고 하는 턱을 넘지도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오시면 정원 안으로 들어오시면 만나게 될 작업으로 내 작업이 나간다? 그것도 저한테는 또 이렇게 생각을 멈추게 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시각화하기 용이한 글들 이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글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글이 내용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 자체는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글을 시각화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어떤 요소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쉬워야 되잖아요. 시각화할 수 있는 요소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가능한 조금 더 쉬운, 물론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겠죠. 어떤 글이든. 근데 이제 한 편도 아니고 몇 편이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이나 또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글들을 좀 선택해 봤어요. 그래서 이왕 시각화하는 거니까 뭐 글의 어떤 뭐 박스 형태만 시각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변 배경 아니면 주변 디자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는 글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도 좀 사람들이 좀 통쾌하게 전 너무 위로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원래 좋아하지를 사실 않아요. 위로라는 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통쾌한 마음 그리고 아 맞다 나도 저런데 그리고 좀 재밌네 하는 정도의 느낌이 들 수 있는 정도 그 안에서 조금 섞이는 그 어떤 교집합이 있는 그런 글들이 어떤 게 있을까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게 됐죠. 인공의 숲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생명 자체는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물을 어떤 식으로 빛으로 표현할까, 가장 순수한 에너지의 모습이 뭘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항상 풍경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그 치유할 수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딧불을 생각을 한 거죠. 반딧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늘 순수하죠.
그런데 또 정체되어 있는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시간을 타고 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변신을 하는 것처럼 역시 인공의 빛을 통해서도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연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빛의 강약과 또 그 색상의 변화와 흐름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환상적인 그런 그 빛의 숲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혹시라도 이게 조금 청각 장애인이, 제가 청각 장애인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농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청인인데 농인의 입장에서 좀 불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실험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왠지 진짜 진동을 못 느끼더라도 사실 PVC 물탱크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한 시간을라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거기 위에다 이제 그 거대한 우퍼 스피커를 올려놨었어요. 그렇게 공연을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농아학교 친구들이 와서 실제로 그 작품에 이렇게 올라타더라고요. 올라타고 몸을 대고 느끼면서, 저는 또 부끄럽게도 수어를 또 못해요. 이런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을 이렇게 써서 물어봤어요. 잘 이렇게 들리냐 했다가 또 고쳐가지고 잘 느껴지냐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좋아하고 이런 스피커는 얼마냐고 자기도 사고 싶다고 해서 되게 그 저음을 진동시키는 거에 되게 특화된 스피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간접적으로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죠. 어쨌든 스크린을 보기도 하시겠지만 저희 전시 같은 경우는 스크린 위를 걸으실 경우도 굉장히 있으실 텐데, 어쨌든 그곳을 좀 걸으시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먼 곳의 풍경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면 어떨까. 내 주변에 있는 산, 물, 이런 걸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기억 속의 풍경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떻게 먼 곳에 있더라도 그것을 좀 지금 이곳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경험을 하는 산책이셨으면 어떨까. 이번에 좀 더 많은 것에 있어서 오리지널한 진정성을 부여하고자 이번에 특이하게 기획된 컨셉북에는 작가들의 작품 제작 과정이 다양하게 드러난 어떤 드로잉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작가 스스로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쓴 글들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북을 통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로 이 작가분들께서 작품을 제작하였는지 관람객께서 미리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작은 책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거를 전시 도록이라고 전시 도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트북이다. 이거는 그 참여 작가님들의 모든 작업을 온전하게 아트로 담아야 될 것 같다. 그냥 아카이브만이 되는 게 아닌 그 이상의 것이 표현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작가님들의 이미지가 가장 어떻게 하면 잘 담길까, 그 생각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컨셉북을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컨셉북을 하면서 이제 작가님들이 어떻게 이제 스케치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지 보고 있어서, 사실 이미지로는 쓸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건 사실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만 훌륭하게 잘 담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덴티티에 나오는 그 컬러들, 제 작업에는 컬러들을 워낙 많이 쓰는 스타일이어서 그 작업들, 그 컬러들을 어떻게 작업 안에 다 녹여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사진 한 장 남길 수 있는, 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에 그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흔해졌잖아요.
흔해지고 가까워졌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 사진 한 장 잠깐 찍어서 남기는, 사실 그 사진이 남았다는 것보다는 그 사진을 찍는 순간을 같이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흔해졌다 하더라도 내 글과 그리고 함께 작업한 그런 작업물, 그 작품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작업한 사람들과 또 그리고 그 공간을 찾아오신 분들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 순간을 되게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꼭 사진을 찍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남기는 선택을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엄청난 인생의 것들을 느끼고 그런 거는 솔직히 좀 각자의 영역인 거고 그걸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너무 욕심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아니더라도 네, 그 정도의 시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 생각입니다. 네. 이 감각정원 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는 제가 쓴 시에서 기인을 해요. 밤이 어둡게 깔리면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었어도 다시 이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은 한 단계 진일보된 새로운 삶으로 빛을 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이번 전시 제목을 지었습니다.